저는 방금 소개받은 메달리아 코리아의 민성기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포럼을 하시면서 저희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주로 이제 기본 개요와 개념 그리고 사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사적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 및 사례 소개이고요. 아마 CX라는 단어를 많이 요 근래는 들어보셨을 건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야기하죠. 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주제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를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 메달리아는 2001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전 세계 22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한국에도 재작년 1월 달부터 지금 지사가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X라는 이 고객 경험 관리라는 분야가 고객의 여러 가지 의견 또는 느낌, 감정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언어 지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75개 이상의 언어를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뭐 저희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구축하는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다 100%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고객들의 이야기를 처리하는 게 화면에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1 빌리언 10억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기에 그런 의견들을 분석하는 게 10억 개 이상이 처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약 3천여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따끈따끈한 이건 자료이고요. 지금 며칠 전에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CFM, 그래서 커스터머 피드백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 여러 이제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메달리아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약간 독보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저희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3천여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뭐 왼쪽부터 보면 뭐 자동차, 비클, 트랜스포테이션, 뭐 은행, 금융, 뭐 에너지화학, 의료 생명과학, 호텔, 보험, 공공, 리테일 소비재, 통신기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리테일 소비재의 밑에 보면 삼성 바로 밑에 또 애플 마크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애플이나 뭐 오른쪽에 여러 통신사들, 버라이전, 티모바일, 보다폰 이런 여러 통신사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뭐 은행 쪽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그리고 뭐 BNP 파리바스 등 여러 이런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제가 이제 표기를 이렇게 따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장 최근에 대한항공이 저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현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그리고 신세계 라이브 쇼핑, 이렇게 네 군데가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최근에 저희는 뭐 국내의 모 은행 또는 뭐 국내에 있는 모 보험사, 그리고 뭐 국내에 있는 뭐 통신사 등 여러 업체들이랑 여러 고객사들이랑 지금 도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좀 필요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럼 앞에서 제가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CX가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은 저도 IT 업계에서 일한 지가 지금 29년 차인데, 메달리아 오기 전, 한 3년 전까지 그 CX라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제 메달리아에 와서 CX를 알게 되었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까 이제 글로벌에 여러 3천여 고객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에서는 이 분야를 한 20년 동안, 이미 20년 동안 나름 사용해 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여러 접점이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오프라인 매장, 그다음에 콜센터, 그리고 뭐 요즘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채널,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 채널은 아니지만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에는 거기서 그 기업과 소비자가 접촉한다기보단 이제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겠죠. 이런 여러 접점에서 실제 고객이, 소비자들이 기업의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경험,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뭐 피드백 점수를 수집한다거나 텍스트를 수집한다거나 음성, 동영상, 디지털 행동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러 접점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그 데이터를 수집을 이제 하게 되고 고객 경험과 관련한 이렇게 수집된 고객 경험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아마 이런 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서베이 어디 가서 이제 서베이 조사 같은 거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뭐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그럼 뭐 저는 뭐 8점, 저는 뭐 2점 이렇게 점수를 주실 텐데 이런 이제 이 점수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은 뭐 아주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건 이 점수만으로는 고객의 속 생각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전화 상담, 디지털 채널,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곳에서 그들이 남기는 글,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 그들이 보여주는 영상 또는 디지털 채널에서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정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 비정형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성 분석을 해서 정말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역할 맞춤형 대시보드라든가 또는 실시간 알림 및 조치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해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국내 레퍼런스가 뭐 삼성전자, 대한항공, 신세계 라이브 쇼핑, 서울대학교 병원이 현재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매장들, 실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매장이죠. 오프라인 매장들, 그 다음에 삼성닷컴으로 대표되는 삼성의 웹사이트, 그 다음에 삼성의 모바일 앱, 요 두 가지 채널에 대해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 이제 구체적인 어떻게 그걸 수집한다는 건 뒤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수집하던 디지털 채널상에서 의견을 수집하던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미팅을 경영진에서 매주 진행합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매주 수집 분석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독일이 이번에 어떤 뭐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게 독일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그 독일 시장에 대한 대응이 이제 달라지겠죠.
뭐 근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올 초에 S23 새 신기종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 S23 신기종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배송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쿠폰 뭐 쿠폰 같은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이제 다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즉시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전 세계 법인장들이 평가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이 평가를 또 잘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이 점점 좀 좋아져야 이제 평가를 잘 받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맨 오른쪽에 실시간 알림 및 조치 지원입니다. 즉 고객의 경험을 수집한 걸 분석까지만 하면 아 뭐가 문제구나 거기까지만 알고 끝나는 거죠. 실제로 뭘 한 건 없는 거죠. 개선이 되지 않는 건데 저희는 이 수집되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그럼 뭘 해라 이제 실제 담당자한테 뭘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담고 있고 이걸 제공하고 있어서 그 전 세계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집 분석 액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집 분석 액션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라고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대표적인 지표로 NPS라는 지표 관리입니다. NPS는 어떤 의미냐면 Net Promoter Score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브랜드를 또는 이 제품을 또는 이 채널을 동료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느냐. 마치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또는 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저희 회사, 저희 브랜드, 저희 상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베인앤컴퍼니가 만들어서 산업 표준화된 질문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 10점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0에서 6점이면 디트랙터, 비추천 고객, 7점과 8점이면 중립 고객, 패시브 고객이라고 얘기하고 9점, 10점이면 이제 프로모터, 추천 고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브랜드를 물어봤다고 치면 브랜드의 NPS 점수는 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 고객 비율 빼기 비추천 고객 비율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추천 고객이에요. 프로모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비추천 고객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점이 나옵니다. NPS 점수의 이제 그 레인지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게 보통 한 50점만 맞아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 지표를 저희를 통해서 수집 관리하고 있고요. 뭐 이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고객들한테 뭐 저희한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를 추천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점수를 물어봐서 그걸 받아서 통계를 내는 건 별게 아닌데 그 점수가 문제가 나빠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분석 방식을 이용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조치해서 실제로 원인이 해결되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고객 경험 관리의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PS 점수가 이제 산업 표준화된 그 KPI인데 화면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NPS를 높은 점수를 준, 즉 프로모터이면 다른 고객보다 재구매율이 2.7배가 높더라, 실제로 시장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높은 CX를 제공해서 점수를 잘 받는 회사들은 업계 평균 대비 비용이 줄더라.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추천 고객이 2.7배 더 많이 방문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업계 평균의 15%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CX가 좋다는 건 결국 고객이 불만이 없고 궁금한 게 적다는 뜻입니다. 보통 콜센터나 이런 데로 전화 오는 게 대부분이다.
내가 불만이 있거나 또는 잘 모를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잘 시스템적으로 잘 처리해주면 콜센터 전화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게 자체가 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매출 성장률도 높더라라는 거고요. 쭉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리테일 분야의 간단한 저희 ROI 분석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리테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프로모터 즉 추천 고객의 경우에는 통상 디트랙터 비추천 고객보다 127%의 돈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즉 프로모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앞에 페이지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넌 프로모터 즉 비추천 고객이거나 중립 고객들 중에서 루프 클로즈드한 경우에 14%가 돈을 더 쓰고 그 다음에 11%가 더 방문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프 클로즈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만이 있거나 이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들의 불만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방문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표는 산업표준으로 이미 상당히 검증된 지표로서 NPS를 1점 올리면 우리 매출이 얼마 오른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각 채널에서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각종 채널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오늘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서 오늘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에 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집하는 방법 온라인 채널에서 오른쪽은 온라인 채널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왼쪽에는 동영상이나 음성을 분석하는 거. 오른쪽엔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왼쪽엔 디지털 채널상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과 오른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롤 기반 대시보드로 보여드리는 것에 대한 이미지 스샷들을 넣어놨고요. 제 발표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이 정도로 하고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질문을 안 받고요. 질문은 따로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받기 때문에 뭐 발표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20분 할당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민전무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메달리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이해하게 됐네요. 제가 한 2010년 초 정도에 삼성그룹 혁신 워크숍에 가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자아가는 미래를 지배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CFM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커스터머 피드백 매니지먼트인데 네, 맞습니다. 아주 지금 아마 디지털 시대에 많은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간 포럼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민전무님이 오늘 성공적인 발표가 되려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몇 개 회사한테 전화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어서 아마 많은 곳에 관심이 갖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을 한 다음에 저희 채널에도 올리고 공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